그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쌤이 입시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도 되겠나?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지금 급변하는 입시 상황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입시 학종에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 들어갑니까? 학종, 생기부 들어가겠지? 네. 자소서, 추천서, 그리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으로 가장 지금 유력한 신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왜 이거를 없애려고 하느냐면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이 사교육 유발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자소서를 돈을 주고 한 구당 얼마 받는 경우도 있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사교육이 유발이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수능이 절대평가되고 지금 내신도 절대평가 얘기 나오고 자소서 없고 면접 없고 서류 다 없으면 뭐로 뽑지? 내신? 세트. 내신도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고 수능 그 이제 생기부 오롯이 하나로만 뭔가 고른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떠한 기사가 떴냐 하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서류 조작 학종 합격생 입학 취소됐답니다. 서류 조작한 서류 조작을 학생 지가 했겠나? 아니요. 아니 교사가 했답니다. 교사가 서류 조작. 지금 여기서 얘기는 그 학교에 다니던 어떠한 쌤이 학생의 생기부를 몇천 자를 고쳤답니다. 그러니까 그 허락을 받지 않고 담임쌤이나 담당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고쳐가지고 결국 취소됐습니다. 합격이. 성균관대에. 성균관대는 옛날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성폭행에 가담한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을 그 고등학교에서 뭐라고 꾸미냐면 봉사왕으로 꾸며가지고 성균관대 합격했다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성대 그런 케이스인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이러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도 2019년도 학년도 입학이 이미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부가 바뀐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자, 원래 주요 특징은 보면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합니다. 몇 명 감소했냐면 3,420명. 3,420명이 어느 정도냐 하면 서울대에 작년에 정원 외까지 전체 합격한 인원이 3,405명입니다. 하면 서울대 한 개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입학생이. 자, 이러한 상황이다.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도 더 급속도로 이게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이 증가했다. 수시 모집이.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증가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학생부 중심. 학생부 중심 전형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교과 전형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교과만 쓰느냐? 절대 아닙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서성한 중경외시에 교과 100%인 대학은 몇 개겠노?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한양대. 한양대 교과면 교과 성적 100% 317명을 모집합니다. 그거 빼고는 교과 100%는 없다. 무늬만 교과지 대부분 학종 형태를 띠고 있다. 교과 해놓고 1차로 뽑고 면접으로 뽑고 이런 형태의 학종 형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시는 학생 위주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한다.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전체 인원이 35만 7천 명을 뽑습니다.
4년제 대학에서 35만 7천 명이면 우리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몇 명쯤 되겠노? 작년 수능 응시 인원. 작년 수능 응시 인원은 55만 2,200명 가량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35만 명이 20명이 대학 못 가는 겁니다. 4년제를 그냥 쉽게 갈 수 있다는 생각하면 안 돼. 일단 이론적으로는 35만 명을 뽑는데 작년에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이 55만 2천 명이다. 그 다음에 논술, 이거는 정말 좀 희한한데 이게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데 논술 같은 경우 지금 원래 감소를 했거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논술 없애겠다라는 것까지 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이상하게 논술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고교 정상화 사업이라는 나라에서 대학에 돈 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오히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어가 절대평가되고 자꾸 제재를 가는 상황에서 대학에서는 볼 수 있는 게 논술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대학별 고사로 가겠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고른기회 전형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고른기회는 이때까지 우리가 농어촌은 정원 외로 우리가 가게 됐는데 정원 내에서도 여러 고른기회, 저소득, 농어촌, 보훈자녀 여러 형태로 뽑는다. 이게 증가하는 것은 우리한테 긍정적인 신호다.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 인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인재라 하면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학생들만 원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대구 경북에는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에는 부산, 경남, 울산,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 요런 지역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근데 이게 오히려 의대에서 주로 초기에 시작을 했는데 그 늘어났긴 했는데 작년 결과를 보면 경대 같은 경우 의대가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지역 인재가 점수가 더 높았다. 의대가 작년에 1.3 정도의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일반은 1.5 정도 형성됐거든. 그러니까 이런 지역 인재 특별 전형 같은 경우 의대 중심인데 이게 크게 효과는 없더라. 지역을 전체를 나눈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어를 가지고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절대평가 됐는데 알다시피 절대평가 된다고 해서 난이도가 확 내려간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작년에 상대평가 비슷하게 지금 등급이 조금 4%에서 한 60% 정도 내려가지. 근데 영어는 주요 과목 중 하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최저학력 기준에서 서울대가 1등급에 0.5점 내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서울대 정시에 겨우 500명 가량 얘기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영어가 주요 과목이고 89점과 90점은 1점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다. 79점과 80점도 하늘과 땅 차이다. 그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특별전형은 정원 내 특별전형이 있고 정원 외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자, 스카이의 차상위 계층이 점점 줄어드는 비중이 그만큼 소득이 격차가 커지면서 교육 격차도 커져가고 있다. 이게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근데 기초 사상이 얘기고 농어촌이나 이런 쪽은 그나마 고정되어 있다. 그건 다행인 얘기인데 자, 정원 내 특별전형은 여러 가지 특별전형 자격 조건에서 대학에서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정원 외 특별전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왜 하고자 하느냐 하면 대학 정원은 딱 고정되어 있거든. 대학에서는 학생이 많이 오면 올수록 좋습니다. 왜? 돈 벌잖아. 물론 대학은 상한탑 역할로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게 가장 궁극적 목표인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 할 거야. 한 명이 들어오면 입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학기당 500이다. 500, 4년 동안 4천만 원을 학생이 내게 됩니다. 학교에.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동일한 어떠한 교육 환경에 학생은 와서 돈만 내면 추가로 내면 학교는 그 돈은 또 다른 데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면 만 학생을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무작정 막 늘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인원을 딱 정합니다. 함부로 늘릴 수 없게. 단 이러한 조건 말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등교육부 시행령이라고 해서 정원 외로 너가 이걸 받을 수 있다. 그럼 대학은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그런 면에서 농어촌이 아직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고등교육부 시행령이라는 법입니다. 법. 여기에 29조에 뭐가 돼 있냐면 29조 선생님 법공부 됐어요. 법공부. 여기 14조에 보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에 뭐 학교장이 정한 농어촌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또 저소득 이런 얘기들이 법령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늘릴 수 있느냐? 이것도 법적으로 다 제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로 예를 들어서 농어촌은 어떻게 되냐면 농어촌하고 저소득하고 특성화고 아들이 전체 정원의 5.5%를 못 넘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가목, 나목, 라목 항목의 1000분의 55를 초과할 수 없다. 5.5%죠. 자, 요 내용을 정리한 게 요런 내용인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농어촌 지역, 그리고 특성화고, 기초수급, 요걸 합해갖고 요 5.5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합해야 특성화 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이거는 특성화고를 졸업해갖고 바로 일하러 간 사람들 이제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대학에 다시 올 때 정원 외로 받아라 그런 겁니다. 이런 퍼센티지가 다 정해져 있다. 특별전형은 다문화 다자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이 쭉 있고 국가보훈 특성화고 기초수급 장애인 서해 5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적어 있었죠. 단원고 특별전형. 그게 뭐지? 단원고 아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 갖고 이 교육을 잘 못 받아 가지고 이 얘들을 특별하게 그걸 해라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고르기에 아까 얘기한 거는 대학 입장에서는 정원 내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고른기의 특별전형의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충청권은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충청권입니다. 그다음 호남권은 전라남북 또 남북하고 광주, 영국 이렇게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농어촌 전형 한번 봅시다. 자격 기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이 중학교 무중 나왔다, 촌에 나왔다. 어떤 학생이 금마가 여대 못 다니겠다. 대구 갔다. 대구 좋은 환경에 대구 환경이 더 좋지 싶어갖고 대구 고등학교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구로 입학을 했거든. 근데 하루 딱 지나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실수했다. 다시 오고 싶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가 지나고 3월 한 20 며칠에 도저히 안 돼갖고 야가 다시 무학 고등학교로 못 오죠. 그래서 어디 묵으로 우회대가 왔다. 그 학생 너무 자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가 되겠노? 요 학교거든요. 요 학교가. 자, 조건을 보면 자, 이 졸업 연도 다 다릅니다. 2018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이거는 이제 원래 재학생만 되는 겁니다. 농촌전형에서. 이거는 2016년 2월 졸업이제. 야들은 한번 보고 2016년. 원래 재수하는 아들이 2017년 2월 졸업생이거든. 그럼 원래 재수 2016년 2월이면 삼수생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수생까지. 야들은 2017년 이후 졸업자거든. 그러면 원래 졸업했던 애들이니까 재수생까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현역, 삼수, 재수 다 다른 게 학교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자격 조건은 뭐냐 하면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 이전에 도시 지역 고등학교에서 이쪽으로 전입한 자는 가능하답니다. 중학교를 농어촌에서 있다가 자, 이런 조건도 있다. 야들 학교는 초중고 각 1학년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의 입학일입니다. 3월 2일 되겠죠. 그러니까 3월 31일 안 된다는 얘기죠. 학교마다 다 다르다. 이 학교는 또 고개별 추천 인원이 있습니다. 3명 이내. 3명만 추천하시죠. 이 학교 어디 학교 그래서? 농어촌 전형을 3명만 추천해라. 어떤 학교? 다른거. 다른거 무슨 소리야? 이거는 대학. 서울대입니다. 서울. 이거는 연세대입니다. 이거는 고려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다르다. 가장 기본 자격 조건은 6년을 학생이 농어촌에 있는 중고 다니고 부모님이 같이 주소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학생이 초, 중, 고 12년을 농어촌 학교에 다니고 농어촌 지역에 주소지가 있어야 되고, 그 두 개 조건은 기본입니다. 근데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자, 그래가지고 전체 이제 이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어촌 전형의 위력이 있는 곳이 바로 서울 주요대학 스카이를 비롯해가 스승한 중교 외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은 여기까지.